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좀 우울하고 여러분 들으시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어떤 문제입니다. 지난해 11월 세상을 등진 걸그룹 카라 출신의 가수죠. 구하라 씨.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스타였지만 수많은 악플에 시달려야 했고 특히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구하라 씨 사망 직후 구 씨의 친오빠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은 제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떠났던 친모가 20년 만에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구하라 씨의 재산 상속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 이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일명 구하라법을 입법 청원한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 직접 만나보지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귀한 발걸음 고맙습니다. 구하라 씨하고는 하나뿐인 형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몇 살 차이세요? 2살 차이. 2살 차이. 고 구하라법 이 청원을 올리신 게 언제죠? 3월 18일 정도에 그 변호사님 통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럼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네. 몇 분이나 청원에 동참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10만 명이 끝나고 나서 지금 소관위원회에 회부돼서 지금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 동생 이름을 딴 입법 청원을 하고 이렇게 얼굴까지 나오는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나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을까요? 제가 일단은 법을 잘 몰랐지만은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약간 법이 이제 부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속법이라는 게 한 60년 전에 개정이 되고 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이제 맞지 않는 법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 싶어서 이제 변호사님이랑 상의를 해서 입법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입법 청원에서 입법이 된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고 네. 소급 적용 안 되니까 구호인 씨는 구하라 씨 거는 혜택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저희한테 혜택이 안 됐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이게 바꿨으면 좋은 바람에 이제 동생 이름을 따서 제가 이제 동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됐습니다. 하라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네. 부당한 것은 바꿔야 한다. 네. 자,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어떻게 엄마와 자식이, 친모와 친자식이 재산권을 놓고 다툼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이 긴 스토리를 듣고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게 구하라 씨 9살, 구호인 씨 11살 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부부가 살다가 뭐 이혼을 하는 경우가 요즘 많죠. 네. 이혼한다고 해서 자녀와 연을 끊지는 않잖아요. 원수지간으로 지내지도 않고.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 친모께서 저희를 떠나시고 나서 저희가 찾기 전까지는 저희한테 한 번도 찾아오지를 않으셨어요. 그냥. 한 번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생이 먼저 친모를 찾으러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얼굴을 저희가 본 적이 없었죠. 그럼 하라 씨가 직접 찾으러 간 건 언제예요? 그게 2017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9살에 헤어진 뒤에 거의 한 20년 정도. 20년 후에 딸이 찾으러 가기 전까지 엄마가 한 번도 네. 모습을 나타내거나 연락도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얼굴도 본 적도 없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연락까지 뚝 끊길 수가 있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한테서는 그냥 엄마라는 존재가 부를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딱히 이제 엄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그냥 엄마라는 존재를 지우려고 네. 노력하면서 살았던 20여 년. 그렇죠. 그 뒤에 듣기로는 아버님은 돈 벌러 이제 다른 데로 가셔야 했고 네. 고모 집에서 두 남매가 컸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모 집에도 자녀들이 있었을 텐데. 네, 거의 아들, 딸 있었는데 예. 저희 이제 넷이서 그냥 친가족처럼 아이고. 같이 컸습니다. 고모님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내 네. 아이 근데 아무리 고모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신다고 해도
당사자들은 구하라, 구호인 두 남매는 뭐 어쩔 수 없이 눈치가 좀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눈치 보면서 크다 보니까 성격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부모한테 버림을 당하다 보니까 그 성인이 돼서도 다른 사람, 그러니까 친구 관계에서도 얘네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먼저 들어가게 돼요, 저희가. 누구를 만날 때도 이 사람은 언젠가 떠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은 누군가한테 마음을 완전히 주는 게 참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그냥 지금 저희 화면에 유튜브 화면에는 구하라 씨 어렸을 적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어렸을 적 사진도. 동생은 어떤 동생이었습니까? 호인 씨한테? 저한테 하나뿐인 가족이었어요. 그냥 동생이 이제 유명해지고 돈을 벌다 보니까 저보다 자기가 가장 역할을 하려고 막 했었거든요. 참 안타까웠던. 그 보니까 구하라 씨가 착착같이 벌어가지고 뭐 투자도 아주 알뜰살뜰 잘해서 일궈놓은 재산도 많더라고요. 근데 언론에는 막 100억대라고 예. 하는데 예. 내 동생이 이제 그러니까 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간에는 이제 나간 돈들도 많아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자, 여러분, 구하라 씨,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스타가 됐습니다. 꿈꾸던 스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지독한 악플에 오랫동안 시달려야 했고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또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네,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때 오빠도 그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고 계셨어요? 힘든 걸? 네, 저도 이제 동생한테 대충 듣기로는 들었었어요. 근데 동생은 이제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하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건들지 말라.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할 테니 오빠는 신경 쓰지 말라고. 오빠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오빠가 험한 꼴 당할까 봐. 네, 괜히 이제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동생이 가만히 저한테 있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뭐라고 얘기를 그 힘든 시간에 대해 토로하던가요? 오빠한테는. 대부분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대부분 거의 다 스트레스가 많았었어요. 일단 악플도 있지만은 그 자기가 이제 그 이슈화된 사건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아마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게 시그널이었구나. 이렇게까지 동생이 힘들어했구나. 뭐 이런 기억나는 에피소드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동생이 겉으로는 평상시에도 이제 겉으로는 방송에서는 웃어도 네. 집에 오면은 항상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제 속에서는 항상 울었어요. 그냥 몸도 안 좋고. 항상 울었어요. 네. 저는 이제 남자고 동생 여자다 보니까 그렇죠. 둘이 이제 생각하는 게 달라서 네, 예. 저보다는 이제 동생이 이제 여자다 보니 더 커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마음 신경이.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공연하고 항상 싱글벙글 얼마나 미소가 예뻐요. 네. 그렇게 밝게 지내다가도 집에 오면 늘 우울했던 게 기억이 나세요. 그렇죠.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결국 구하라 씨는 지난 11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생모 어머니가 나타났습니까? 네, 장례식장에 왔었습니다. 와. 장례식장 안에서도 조금 이 가족분들하고 다툼이 있었다면서요? 네, 저희 친모께서 장례식장 오셔가지고 그 동생 지인들 연예인분들한테 하라 봐줘서 고맙다. 내가 하라 엄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하라 엄마, 내가 하라 엄마다. 네. 돌봐줘서 고마워. 네, 그러면서 자기가 상주복을 입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상주복 입는 걸 제가 반대를 계속했죠. 하고 나니까 그 대화 도중에 휴대폰이 덮어져 있으면은 꺼져 있어야 될 휴대폰이 불빛이 켜져 있길래 예. 녹음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녹음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동영상을 삭제를 하고. 근데 녹음은 왜 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올라오시면서 예. 약간 그러니까 제가 추후에 든 생각인데
처음부터 장례식장을 오시면서 그냥 상속에 대한 뭔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그냥 그런 그런 행동들이 그냥 그런 행동들 같아요. 상속권을 이제 주장할 건데 거기에 유리한 증거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막 이렇게 행패 부리는 듯한 이런 것도 어떤 증거로 수집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 네, 삭제하고 내쫓아 버리셨어요. 나가시라고 네, 해버리셨어요. 그래 쫓아냈습니다. 뭐 그 연예인들이랑 거기서 사진도 찍고 그랬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소문이에요. 저도 이제 들었는데 네. 아이고 우리 하라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같이 사진도 막 찍어달라고 하시고. 기념사진?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한테 연예인 봤다고? 네, TV에서 많이 보신 분이네요. 사진 한번 부탁드릴게요라는 거를 목격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상주로서 이제 바쁘느라 못 그렇죠. 봤었고요. 아이고 씁쓸합니다. 자, 그렇게 장례식장에 나타난 엄마는 쫓겨났고 그 후에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이 왔다고요. 어머니 변호사. 네, 그 27일이 발인 날이었어요. 네. 그리고 29일이 네. 동생이 이제 부동산을 매도해 놓은 게 있었는데 예. 그 저희 이제 부동산 중개인께서 상속인들이 다 와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예. 제가 이제 그 전날 28일인 친모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전화를 예. 8통 정도 했는데 전화를 한 통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인 분한테 친모 연락처를 남겨드렸죠. 근데 중개인께서 이제 이런 전화를 하셨는데 안 받으시길래 문자를 남기셨대요.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변호사 명함 하나 던져놓고 여기다 모든 걸 위임했으니 여기다가 연락해 주세요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5대5로 재산 나누게 돼 있죠. 상속 재산. 네, 5대5로. 네. 지금 친모는 그 5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 답변서를 받았는데 네. 그 답변서에서도 약간 재판을 빨리 끝내자는 식 5대5 주장 쪽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대5. 네. 고인 씨가 입법 청원한 내용. 이건 안 된다.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입법청원이 잘 통과돼서 이 법이 좀 개정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한테 이제 적용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피해보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통과가 돼도 적용이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친어머니가 얼마를 가져가게, 어느 정도, 5를 다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제대로 연락조차, 제대로 돌봄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일단 그쪽에서는 5를 법적으로,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다라고 그 악법으로 저희한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그렇군요. 예,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빠가 구하라 법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하나 더 궁금한 건 그 최모 씨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 최 씨와의 데이트 폭력 사건도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네. 그렇죠? 1심은 집행유예 받았어요. 그 최 씨가. 그런 다음에 지금 자신의 미용실 열어서 잘 지내고 있다는 근황 SNS 돌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구호인 씨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판결론 안 된다 하셨네요. 아니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도 너무 뻔뻔하게 그 자기 오픈 파티를 SNS에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납니다. 미용실 오픈 파티. 네. 그거 보셨어요? SNS 사진? 네, 봤습니다. 보고는 가족들 심정이 우리 오빠 심정은 어떠셨어요? 화밖에 안 났죠. 너무 뻔뻔스러워서 제가 전화를 해서 욕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일을 있고 나서 연락처도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가? 네. 내 동생은 그렇게 갔는데. 자,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설명을 듣고 나셔서는 좀 이해가 되시죠? 이 구하라 씨를 둘러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 구호인 씨. 지금 시간이 뭐 한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지금 청취자 문자 힘내라는 문자 많이 들어오고요. 그 구하라 씨 팬들도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라 씨가 천국에서 하늘에서 우리 오빠 보고 있을 거다. 구하라 씨 듣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없습니까? 이런 문자가 많이. 내 동생만 생각하면은 눈물밖에 안 나요. 약간 가엾고 짠하기도 하고.
네, 부디 거기에서는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드는 생각이. 하라야, 거기서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다. 보고 싶다마니. 보고 싶다. 예. 그리고 우리 구하라 씨를 사랑했던 많은 팬들이 사랑한다는 말 지금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그 메시지는 제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고인 씨 힘내시고요.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 구하라 씨의 친오빠 구호인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